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신바람나게 운동하는 최인숙 씨. 믿기지 않지만 6년 전만 해도 아내는 위암 말기 환자였다. 이때는 얼굴이 웃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억지로 막 웃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남편 신춘식 씨는 아내의 말기암 판정 후 하던 일 모두 접고 산으로 들어왔다.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서 그 이후로는 더욱더 내가 더 강해지고 집사람한테 자꾸 채찍질하고 당신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처지냐, 한번 해보자. 3개월 시한부 선고. 남편과 산에서 살면서 얼마 전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암은 났었지만은요, 지금도 저녁이면은 계속 어쩌면 골반이고 어깨고 뭐 마디가 아직까지도 아파요. 항암 부작용 때문에. 지금 딱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매일 먹어요. 일주일에 2~3번 웃으면 해줘요. 내가 전 피곤하면 못 해주지만은 남편의 지극정성으로 말기암을 이겨낸 아내. 자연 속에서 사랑의 기적을 일궈낸 신춘식 씨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경상북도 황악산 해발 500m. 신춘식 씨는 아내를 위해 6개월 동안을 돌아다니며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사실 이제 7년 전에 집사람이 뭐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찾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그때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뭐 견과류가 있는 그런 데를 택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아직까지도 견과류 중 제일 비싼 게 뭐냐면요, 호두예요, 호두. 남편은 호두나무 50그루가 있는 걸 보고 이곳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농약 하나 치지 않고 퇴비를 듬뿍 준 호두를 아내한테 먹이고 주변 텃밭에는 아내가 먹을 채소들로 넘쳐났다. 부농사 너무 잘 지어가지고 봐요. 이거 2개면 돼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소나무와 황토를 구해 아내를 위한 집을 지은 신춘식 씨.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했다. 지금은 산이 되게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산이 예뻐요.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아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던 아내가 이젠 남편과 같이 산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제일 잘 자라더라. 저거 뛰어도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 자식 둘 키우느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제때 못 먹고 잠 못 자기는 부지기수. 이제 돈 좀 벌리나 싶을 때 덜컥 아내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말았다. 그야말로 신춘식 씨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고 가족 모두에게 고통으로 남았다. 조금 좋아지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려니까 몸이 아픈 거야. 산에까지 들어온 이유는 이것은 아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바뀌어야만이 집사람이 바뀐다. 애들 결혼하는 거는 정말 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을 딱 가지고 내가 살 이유를 갖다가 생겼잖아요. 어떻게든 어린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 부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암 치료를 해나갔다. 산에 들어오기 전 부부는 도시에서 음식점을 했었다. 그게 너무 바빠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고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많고 힘드니까 피곤한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암이 오는 걸 신호를 했는데 내가 못 느끼고 그냥 어깨 결리고 막 되게 피곤한 것밖에 못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뭐 감히 암이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제가 말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치료하는 방법이 항암 치료밖에 없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암이 줄어드는 거가 아니고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산에 가서 음식 잘 먹고 운동하고 하면은 또 항암하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거든요. 근데 음식도 있잖아요. 막 못 먹던 거를 먹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산에 들어가 좋아진 사람이 있단 말에 아내는 힘겹기만 하던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견과류와 채소를 이용한 채식 식단을 차렸다. 나비야 일로 와봐라. 주인 오니까 다 나온다. 나비야 이거 바쁘다 바빠. 왔어? 안 먹었어? 헤헤 왔어. 가자. 얘가 닭 지킴이. 이 아들은 얘 잡아먹질 않으니까. 자, 산속에서 방목하며 키우는 닭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내버려 두다 보니 때로 야생 동물들의 습격을 받기도 한다. 지금 야들이 지금 한 마리가 또 없어졌어. 야 5, 6마리. 어제 한 마리 없어졌고. 이게 매가 잡아가요. 매가. 한 3, 4일 한 번씩 뜯어서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기 많이 나 있네. 아이고. 이야. 많이 났네 오늘. 아이고. 네. 모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너무 많다 이거서. 가지고 다 내려가야 돼. 닭고기는 먹지 않는데 닭을 키우는 것은 유정란을 얻기 위해서다. 단백질 보충용으로 필요하다는 것. 남편은 아내가 암에 걸린 것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어떻게든 살려야 했다.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서 그 이후로는 더욱더 내가 더 강해지고 지수한테 자꾸 채찍질하고 당신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처지냐. 한번 해보자. 맞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내가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나는 지금도 마음이 그래. 대한민국이 아니 어디서 제일 사랑하고 예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맨날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밀고기하고 버섯하고 탕수육을 할 거예요. 밀고기는 이제 콩이라든지 견과류 이렇게 여러 가지 견과류를 갖다 여기 섞어 갖고요. 빨간색은 이제 비트로 이제 색깔 내고 이래가지고 그루텐 가루하고 이제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맛은 고기 맛이 나요. 녹말가루.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연치유법 등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해서 콩으로 고기 만드는 법이며 효소를 이용한 건강법 등 암 환자를 위한 자연식 밥상을 만들어갔다. 효소만 들어가고 화학 조미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소스들. 지금은 아내가 다 요리하지만 원래 식단이나 요리법은 남편이 공부해서 알려준 것들이다. 현미 찹쌀하고 수수하고 율무 그다음에 보리. 죽이 부드러우니까 죽을 만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이제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거죠. 입에서 침하고 같이 많이 씹어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소화가 돼요. 자연치유법을 공부한 것만으로도 부족해 남편은 식품영양학까지 공부했다. 그리고 자연식 밥상을 먹는 순서가 달라졌다. 제일 먼저 먹는 건 바로 과일. 이 과일은 야채 먼저 먹으면 한 40% 정도가 이제 비타민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탄수화물을 넣었을 때는 이 밥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영양이 고루 섭취될 수가 있죠. 비타민 C가 일부러 이제 약으로 복용을 안 해도 여러 가지 과일을 갖다가 매일같이 먹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진짜 약도 안 주고 딱 그릇만 주고 있는 농사진 거거든요. 삶은 버릴 게 없는 거. 옛날에는 요 밑에 너무 달다고 뭐 이상하다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버릴 것도 하나도 없고. 어찌 보면 소박하기 그지없는 자연식 밥상.
이 밥상에 남편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아이고 저희들 이별 여행까지 했어요. 이별 여행까지. 가족이 전부 다 가족이 하나 이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걱정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 죽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란 것을 생각하면은 애들은 아직 크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녀를 당하게 되니 너무 힘들 것이 생각하니까 동생 일이 아니라 저 일이 같죠. 똑같이 가족이 일을 할까요? 형제 일이죠, 일이.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었는데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좋죠. 홀로 되어 자식들 키우는 동생을 어찌 볼 수 있을까? 형은 동생네 부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꿈만 같다. 지금은 이제 각 기분 좋을 때 오면 엄마도 되고 누나도 되고 애인도 되고 그렇지 뭐. 그래 뭐든 밥 해주지 포근하지. 집사람한까지 포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포근한가? 맞잖아. 남자들은 애예요. 나이 들어도 애기 같아. 자연 속으로 들어와 산지 언 5년. 지금이야 옛일을 뒤돌아보며 웃을 여유가 생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온 가족 늘 눈물바다였다. 큰애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고 작은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아빠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온전히 저만 이제 바라보고 하는 게 지금은 고맙지만 그때는 정말 미안하고 내가 안 아팠으면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지 않고 참 잘 살았을 건데 싶은 생각에 그때는 되게 미안했어요. 엄마의 시한부 판정에 한창 사춘기였던 둘째 아이가 유난히 힘들어했다. 그때 남편이 나서서 중대 발표를 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기숙사에서 엄마의 보살핌 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부부는 부부대로 산속에서 병마와 싸움을 하고 그렇게 가족들 모두 힘겨운 시절들을 보내왔다. 찜질방 계속 데펴놔야 돼. 데펴놓으면은 언제나 필요할 때면은 내가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찜질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찜질한 걸 좋아하는데 아프고 나서 그런 걸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찜질방 하는데 사실 내 옆에 있는 것만 좋은데 내가 그걸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 때문에 찜질방을 진 거예요. 마당 한켠에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24시간 뜨끈뜨끈하게 데워놓은 찜질방이 있다. 뜨거워요 지금. 35도. 불을 넣어놓고도 온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남편. 하루 일 끝나고 와서 여기 누워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푹 여기서 지지고 들어가서 땀 쫙 빼고 가면 피로가 싹 풀려요. 이 좋은 찜질방을 뒤로하고 남편이 집으로 서둘러 돌아간 건 해야 할 공부가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식품영양학. 이제 어느덧 졸업반이 되었다. 보통 한 11시까지는 해요. 11시까지 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낮에는 일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태껏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영양사 시험 한번 봐보려고 2월 9일 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아내는 남편이 정성껏 데워놓은 찜질방을 찾았다. 아내가 지쳐 회복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어 할 때면 남편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옆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 남편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에 아내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시는 부부. 이들 부부는 하루 2리터 물 마시는 걸 철칙으로 하고 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2컵 마셔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1컵도 못 마셨어요. 아프기 전에는 물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고 나서 물을 많이 먹으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1컵 가지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못 먹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2컵 겉대로 마시고 이제 물 안 먹으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몸이 막 빨리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아침에는 이제 주로 단백질 위주로 먹기 때문에 견과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예, 노란색 이것도 좋아요. 그 미니 단호박이 맛있거든요.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있거든요. 부부는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껍질째 먹는다. 그리고 가능한 한 채소 고유의 맛과 향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조리를 한다. 이들 부부가 아침마다 즐겨 먹는 견과류 죽. 아몬드, 캐슈넛, 잣, 호박씨. 고기를 안 먹는 대신 견과류를 통해 단백질을 보충한다. 견과류 죽은 호두, 땅콩, 아몬드, 캐슈너트, 잣,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을 믹서로 가른 뒤 현미 가루랑 섞어 만든다. 땅콩도 자색 땅콩이 있거든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죽에다가 넣어서 먹으니까 고소하고 먹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콩을 직접 삶아 만든 두유도 꼭 한 잔씩 마신다. 오메가3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식 가루를 두유에다가 이렇게 타서 먹어요. 아이 뭐 옛날에 그래도 좀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 떡집 해놓으니까 그래도 그 실력 가지고 그냥 기본은 합니다. 부엌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방앗간 기계. 한때 떡집을 했던 부부는 집에서 직접 현미떡을 만들어 먹는다. 내가 직접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더 바빠져요. 현미로 되는 것은요, 떡을 시내 가면 안 해줘요. 맛이 틀린다 이거. 고소해요, 현미떡은.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먹어요. 아, 쉬운 거부터요. 쉬운 거 뭐 집 같은 거 끓여주고 네, 뭐 그렇지. 처음에는 잘 할 줄 모르니까 고구마 삶고 감자 삶아주고 그런 거. 그러고 이제 차츰차츰 죽도 끓여주고. 아빠가 말이야. 양마고 떡국 사는데 열심히 전화 떡국 쓰는데 전화가 저 아빠 힘들게. 서울에 사는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임신 3개월이라 내려오진 못하고 매일 이렇게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꾸미 안 하고 그냥 끓여가지고 두부를 넣으면 두부가 고소하거든요. 떡국이 현미라서 고소해요. 현미가 고소한 맛이 있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떡국에 육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맛일까? 현미떡에 두부와 계란으로 맛을 낸 자연식 현미떡국이 완성되었다. 처음엔 아내 때문에 시작한 자연식 밥상. 이젠 남편이 더 좋아하게 되었다. 현미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소화도 잘 되면서 구수해요. 여기 시내 볼일 보러 나갈 때도 밥은 웬만하면 여기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집에 밥이 제일 나아요. 그냥 떡 먹고 싶어. 주희 떡 먹고 싶대? 내일 모레 갈 때 가져가면 되겠네. 그때 가면 아, 뭐 지금 엄마가 통화해도 여기 딸내미 목소리 옆에서 싹 스치면 마음이 찡해요. 부모가 그렇게 많이 잘 해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끼리 잘 사는 거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큰딸 시집 가던 날 남편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고 말았다. 아내 병수발 하느라 돌봐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안쓰러워서다.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그냥 당연히 키우는 줄 알았지만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 갈 때까지 다 되니까 그 안에 또 가정이 이런저런 고통도 있었고 근데 아가 이제 다 커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길을 펼쳐나간다니까 뭔가 이제 좀 허전하면서 그런 고통이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그냥 울컥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좀 울컥했죠. 엄마가 이제 아파가지고 예. 시집 가는 거 못 볼 줄 알았는데 시집 보내면서 그 울컥하니까 또 사회까지 덩달아서 또 이렇게 우리 눈물 흘리고 정사방 막 내보다 더 펑펑 울어버렸으니까. 임신한 딸이 영양떡 먹고 싶다는 말에 부부는 바로 견과류 듬뿍 넣어 영양떡을 만들기 시작했다. 부부가 산속에 들어온 뒤 살가운 보살핌 받지 못하고 저 홀로 커서 시집간 딸을 생각하면 늘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이제 다 됐을 거예요. 거의 다 익었어. 행여 아내가 나서서 하다 무리라도 할까봐 남편 혼자 분주하게 오가며 떡 자르기에 포장까지 손수 다 한다. 떡집을 하던 시절 부부는 밤새 일하는 날들이 많았다. 행여 그때처럼 아내 몸에 무리가 가진 않았을까. 아내 몸을 정성껏 안마해주는 남편이다. 일을 열심히 해서 봐요. 세상 살면 하루에 기본은 해줘야 돼. 이 수치 맞죠? 그야말로 행복한 미스 최다. 이젠 남편이 안마를 안 해주면 뭔가 허전할 정도라고. 손끝이 아파요. 그래도 해줘야 되는데. 아, 진짜 이게 있잖아요. 사실 힘은 든 건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안마주고 만져주면은요 서로 이 살이 맞대잖아요. 이 기운이 오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 더 소중하게 느껴 이때가. 아, 정말? 사실 이제 나는 이거 힘은 들 때도 있는데 힘은 사실 들었는데 딱 이렇게 주무실 때 아이고 앞에 이러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주무는 게 아니거든. 주무르면서 생각해 야 내가 이거 조금 더 해줘야 돼. 근데 팔 아파. 그러면서도 굉장히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기운이 이렇게 오는가 봐요. 네, 좋은 아침이라 그러고 윙크도 한번 해주고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왜 저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안 하면은 좀 내가 이제 또 불편해지더라고. 무슨 일이 있나. 그래 이제 매일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 내가 아직 좀 젊었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들으니까 나도 이제 모르게 예하고 대답하게 미스tek하면 대답을 해요.